뉴욕 증시 3대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일제히 경신한 시장이었는데요. 다우 지수가 0.09% 오르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했고요. 오늘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의 강세가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나스닥이 0.42% 가장 강하게 올라줬고 S&P 500 8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5월 이후에 가장 긴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 S&P 500도 0.26%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유가의 움직임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은 어땠는지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오늘 이란과의 협상이 중단될 거라는 우려감이 시장에 존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WTI가 오늘 5% 넘게 급등했고요. 92달러 선에서 우리 시간으로 5시 기준으로 움직였습니다. 한편 엔비디아를 통한 기술주의 강세가 두드러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 넘게 오르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에는 중동 리스크 그리고 AI발 호재가 좀 혼재되어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인지 마켓 무버 이슈를 통해서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AI PC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이 슈퍼칩 효과가 오늘 나스닥을 끌어올렸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시장의 핵심 주도주 역시나 엔비디아였습니다. 대만에서 열린 컴퓨텍스에서 RTX 스파크 슈퍼칩을 공개한 엔비디아인데요. 블랙웰 GPU에 아몰딩스 기반의 그레이스 CPU가 결합된 모델입니다. AI 에이전트, 콘텐츠 생성, 게이밍 기능을 노트북에서 직접 구현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에이수스와 델, HP,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에 올 가을부터 탑재가 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이 여기에 주목한 이유를 한번 분석해 보시죠. 지금까지 AI 시장은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서버 이렇게 기업과 빅테크 중심의 AI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이제 시장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노트북, 개인용 PC, AI 에이전트 등 새로운 AI 수요가 전 세계 PC 사용자로 확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였는데요. AI 활용 영역이 데이터 센터에서 개인 기기로 확대될 가능성이 부각됐고요. 시장은 그래서 오늘 엔비디아의 단순 신제품보다는 AI 산업의 다음 성장 단계에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종목들이 좀 영향을 받았는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건 당연히 엔비디아 6% 넘게 급등을 했는데 AI PC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당히 강하게 올랐고요. 마이크론도 6% 넘게 올랐습니다. 고용량 메모리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끌어올렸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AI PC 생태계 확대 수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줬습니다. 하지만 반면 이 경쟁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종목들도 있었죠. 바로 인텔과 AMD였는데요. PC용 반도체 시장 경쟁 심화가 우려되는 인텔 강하게 내렸고 AI 노트북 시장 경쟁 압박이 확대되면서 AMD도 1%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AI 관련 종목의 강세가 두드러지다 보니까 나스닥은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이 중동 리스크를 바라보는 가운데에서도 이 엔비디아가 제시한 AI 시장 확장 스토리에 더 크게 반응을 한 하루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동 리스크는 과연 어떤 거였을까요? 이란과의 협상 중단 우려가 커지면서 유가는 오늘 장중에는 8% 넘게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살펴보시죠. 이란이 타스님 통신을 통해서 미국과의 메시지 교환을 중단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측이 레바논 전선 휴전을 위반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호르무즈와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봉쇄 가능성까지 경고를 했습니다. 이 같은 미국과의 협상 중단 선언에 장 초반 시장은 중동 리스크가 재확대되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어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시죠. 시장의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오늘 장중에 WTI와 브렌트유 함께 급등을 하면서 에너지 섹터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러의 강세 속에서 미 국채 금리도 상승을 했는데 오늘 금과 비트코인이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서 좀 금이 하락했다는 부분 좀 유념해서 보실 만한데요. 지정학적 충격보다도 이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에 시장이 주목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전면 확전 공포보다는 아무래도 에너지
에너지 공급 불안이 오늘 시장에는 핵심 변수로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장 후반에 이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이 빠르게 진행 중이다라면서 네타냐후와 통화를 했고 베이루트 파병은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교전 중단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시장은 협상 결렬보다 이 긴장을 관리할 수 있을 거란 가능성에 주목을 했고요. 다소 안도 랠리를 펼칠 수 있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갖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시죠. 장 초반만 해도 가장 큰 악재는 바로 이 중동 리스크였습니다. 유가의 급등 그리고 금리 상승을 가져온 직접적인 원인이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 후반에는 협상 기대가 살아나면서 공포 심리는 일부 진정되는 내용으로 흘러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증시가 중동보다는 AI 관련 이슈에 더 크게 반응을 했는데요. 시장 관점에서 한마디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오늘 유가를 끌어올린 건 중동 이슈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린 건 엔비디아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의 5월 ISM 제조업 PMI가 54.0으로 나오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2022년 이후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제조업 경기 회복 신호로 해석을 할 수 있었지만 가격 수준 역시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함께 확인을 한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오늘 시장은 이 경제 지표보다는 엔비디아와 중동 이슈에 더 크게 반응을 한 하루였습니다. 시장을 움직인 이슈들 살펴보셨고요. 종목과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는 최효은 앵커와 만나보시죠. 네, 뉴욕 증시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경신입니다. 많은 분들이 도대체 이 많은 돈들이 어디서 들어오는 것이냐라고 궁금증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헤지 펀드들이 레버리지 비율을 이전보다 더 높여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IT 섹터 안에서의 레버리지 비율이 지금 기준으로 분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개인 투자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레버리지 상품을 아주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 증시가 잘 갈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레버리지 비율을 개인 투자자들이 높이고 있다라는 의미는 한국과 대만에게도 긍정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 간밤 증시에서 어떠한 기업들이 크게 움직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보시다시피 6%대 상승 탄력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젠슨 황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AI 컴퓨터를 내놓겠다. 컴퓨터의 시대가 이제는 변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처음 접했을 때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투자은행들도 역시나 엔비디아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DA 데이비스는 엔비디아를 탑픽 종목으로 제시를 했고요. 주가 보시다시피 6%대 상승 나왔습니다.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보시다시피 엔비디아가 이렇게 오르면서 떨어진 기업이 있습니다. 인텔과 AMD인데요. AI PC용 칩을 개발을 하겠다. 엔비디아가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역시나 같은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AMD와 인텔 보시다시피 주가가 좀 내렸습니다. 퀄컴도 보시다시피 8% 내렸네요. 비슷한 칩을 만들고 있는 회사로서는 엔비디아와 같은 1등 기업이 뛰어든다라는 것은 굉장한 악재이기도 합니다. 시장에서 역시나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반면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6%대 상승, 마블 테크놀로지 3%대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2%대, 그리고 간밤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주가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전부 올랐습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은행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소프트웨어주가 아주 긴 조정을 끝냈다라면서 이제부터는 상승 탄력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오라클 9.9%, 팔란티어 2.6%,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보시다시피 7%대 상승 나왔습니다. 이게 AI 안에서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고 간밤 시장에서는 소프트웨어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했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드웨어 쪽, 샌디스크, 델 이런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델의 주가는 당연히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AI 쪽에 PC AI 쪽에 칩을 개발하겠다라고 밝혔고 이를 탑재한 기업들
역시나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HP와 같은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 상승 탄력을 보였고요. IBM도 역시나 7.6%대 상승 나왔습니다. 바클레이즈가 양자 커브와 관련해서 엔비디아를 벤치마킹하고 있다라면서 상승 여력을 무려 50%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M7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좀 나오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구글도 1%대 하락 나오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고요. 메타 그리고 애플까지 1.8%대 하락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연례 개발자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출회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간밤 증시에서 세 가지 특징주 역시나 마찬가지로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업인데요. 간밤 증시에는 특징주가 꽤 많아서 어떠한 기업을 좀 소개를 해드려야 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먼저 델입니다. 델은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이 꽤 많았는데요. 골드만삭스 그리고 모건스탠리가 모두 다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일단 골드만삭스는요. 델 테크놀로지에 대한 목표 주가를 230달러에서 500달러 선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2배 이상 상향 조정한 거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모건스탠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시장 수익률 상회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특징적인 점은 모건스탠리는 사실상 델 테크놀로지스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투자 의견을 계속해서 제시해왔던 투자은행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건 스탠리의 시선이 약간 바뀌었고요. 이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환호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건 스탠리가 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만 계속해서 제시해왔는데 모건 스탠리의 눈이 변한 것은 뭔가 조금 변화가 감지된다라는 것을 투자자들은 직감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가 10%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도 역시나 올랐고요. 보안, G스케일러가 보시다시피 주가가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11%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구겐하임이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것은 매수 기회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구겐하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G스케일러가 조정이 꽤 길었고 지금부터 성장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주가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AI 쪽의 수혜는 계속해서 G스케일러 같은 기업들에게는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한 겁니다. 일단 보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AI 쪽에서 데이터 센터 쪽에선 크게 부각되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요. 결국에는 AI 쪽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보안에 대한 수요는 높아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대를 가질 만하다라는 투자 의견이 함께 제시가 되기도 했고요. 네, 세 번째로는 줌 커뮤니케이션스입니다. 엔트로픽이 비공개 상장 서류를 제출했다라는 소식이 장 초반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줌은 엔트로픽의 초기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지금 엔트로픽이 인정받는 기업 가치를 생각해 본다면 초기 투자 대비해서 40배에서 80배 정도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기대감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보시다시피 주가가 9.8%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밤에는 이렇게 IT 쪽은 굉장히 주가가 상승 탄력이 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을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CNBC에서 저희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It's sort of two steps forward, one step back. 미국과 이란 관계는 마치 두 걸음 전진했다가 한 걸음 후퇴하는 모습처럼 보인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딱 맞는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요. 간밤에 나온 뉴스도 그랬습니다. 뭔가 이게 잘 해결할 듯 하다가도 잘 해결되지 못하고 그러한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갈등이 확대되는 국면보다는 출구에 더 가까운 상황이다라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마 투자자들도 잘 알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주목을 해야 할 것은 물론 전쟁 이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IT 쪽으로, AI 쪽으로 수혜가 어디까지 번지느냐, 그리고 많이 쉬어갔던 섹터 가운데서도 어느 쪽이 가장 먼저 움직일 것이냐를 여러분들이 먼저 눈치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월요일 시장 함께 정리해보고 왔습니다.